만일 진짜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진짜 쓰려고 했는데 이거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상이 설마 쓰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대책을 취하지 못했을 때 이 후가로 온 수도권과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정말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정말 전멸의 위기에 놓았다. 그러면 네. 이 책임을 역사 앞에서 누가 지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네. 뭐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국제 정치의 가장 큰 전제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예. 명분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 유엔 헌장 만들면 나온다. 예. 유엔 헌장 5조의 자위권 원칙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장 박사님 해주실 말씀 있으시겠죠? 예. 예. 우리 정부가 과거에 만든 참수작전이라는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확할 때 그걸 단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버튼을 누를 것이 명확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그걸 알기 어렵죠. 예. 그리고 또 북한도 2022년에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잠수작전을 감행한다든가 그 어떤 선제 공격을 할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 북한도 이제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 위성 정보도 빈약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뭐 북한 지도부를 공격할 가능성을 어떻게 미리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참수작전의 이 전제 조건을 사실 뭐 유엔 헌장의 자위권 원칙을 발동을 해가지고 실행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일단은 초강대국으로서 일단 뭐 이런 작전을 감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명분을 갖다 붙이겠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발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현실 국제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다만 미국하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하고 베네수엘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북한은 현재 최대 150개 정도까지 핵탄두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또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뭐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ICBM을 넘어서서 이제는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까지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보여준 능력을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다라고 보는 거는 좀 그거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 적어도 한 50%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7년 그때 상황을 태영호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핵전쟁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랬던 게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일단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진전됐고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뭐 북한이 ICBM을 한 발 쐈을 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대략 한 70 몇 %라면 그러니까 한 발로 맞출 가능성이 그러니까 70 몇 %라면 두 발 정도로 쐈을 때는 여기가 했을 때는 한 80%대, 그리고 이제 한 세노 발 쐈을 때 한 90 몇 %대로 올라가니까 북한이 ICBM을 한 발 쏘면은 미국에서는 최소한 서너 발을 쏴야 그렇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이 ICBM을 여러 발 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다탄도 ICBM까지 나중에 만들어서 쏜다고 했을 때는 미국이 그걸 감당을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 북한인하고 이제 베네수엘라는 체급 자체가 다르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핵 보유국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뭐 북한을 상대로 참수작전을 감행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또 미국 지금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는 동맹 관계잖아요.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형태로든 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미국이 뭐 마두로 대통령 체포해서 갔다 해가지고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반도의 상황과 뭐 중남미 상황은 이제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 국가와 그 다음에 국가 원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권 발동, 자위권. 자위권, 자기를 지키는 이 권리, 이걸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걸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이 문제잖아요 지금. 자위권 발동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데 이하면 이겁니다. 만일 진짜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진짜 쓰려고 했는데 이거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상이 설마 쓰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대책을 취하지 못했을 때 이 후가로 온 수도권과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정말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정말 전멸의 위기에 놓았다. 그러면 이 책임을 역사 앞에서 누가 지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 6.25 때로 돌아가 보면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이건 정세 오판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첫 번째로서 북한과 김일성과 스탈린이 한국과 워싱턴에 있는 스파이망을 다 동원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군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런데 한국에서 올라간 남로당에 올라간 모든 정보자를 종합해 보니까 미군 절대 안 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뭐 HC라인. 그 스탈린도 이게 믿지 못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소련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다 동원했는데 미국은 절대 안 옵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그때 남로당 박헌영이 치고 내리만 가면 5만 명의 남로당 빨치산이 산에서 내려온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인이 왔고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지만 남로당 빨치산 총 들고 5만 명이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대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이젠 전략 핵 잠수함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은 커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막겠느냐? 우리는 필요하면 우리가 자위권을 쓸 수도 있다. 또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자꾸 북한에 보여줘서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가령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한국에 있는 스파이들 망을 통해서 야 이렇게 쏠 때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냐 할 때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북한이 먼저 날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가 들어가야 자제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김정은에다가 개성도 그러다 진짜 죽는다. 이란 수비대 사령관 봤지? 자 마두로 이번에 봤지?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보내는 게 중요하죠.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멤버십 전용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멤버십에 가입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쉽고 빠르게 이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화면 아래에 가입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편하신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입하기 누르면 끝입니다.